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이것은 있습니다. WDM 또는 DWDM 또는 ROADM이라고 하죠. 그 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광파절 분할 다중화 방식 WDM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양방의 전송 당연히 가능하죠. 누아의 영향을 받지 않죠. 되도록 광이니까. TV와 음성의 동시 전송이 가능하고 PCM은 채널급이기 때문에 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답을 4번 잡아야 되고요. WDM 얘기 나오면 우리가 그 3R 얘기 하거든요. 3R. 리타이밍, 리쉐이핑, 리제너레이션. 리제너레이팅에서 광 파장이 지나가면서 광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WDM을 구성을 안 하면 이렇게 1대1로 구성을 해야 돼서 리소스가 많이 드는데 얘를 광 케이블 하나로 해서 파장을 틀리게 해서 보내서 리소스를 적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CWDM, DWDM, 울트라 DWDM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UDWDM이 되겠네요. UDWDM. 그래서 각각의 그 CWDM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WDM까지 간격이 넓은 거고요. DWDM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좁은 거고요. UDWDM이 매우 조밀하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기술이 좀 발전을 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좀 더 좁아진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DM 아까 말씀드린 구성과 같이 파장을 이렇게 나눠서 하나의 광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고요. 여기엔 송신기, 수신기, 먹스, 디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스는 얘를 이렇게 모아주는 게 먹스고요. 다시 얘를 풀어주는 게 디먹스라 그래요. 그래서 WDM 장비 안에는 먹스랑 디먹스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좀 시간 되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DM 기술은 CWDM, DWDM, UDWDM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밀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장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파장이 듬성듬성 있다가 얘가 파장이 좀 더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채널 수가 여기는 8개, 뭐 40에서 80개, 160개에서 채널 수가 증가하고요. 채널 수가 증가한다는 건 데이터를 더 많이 실어 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전송 용량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주로 UDWDM은 거의 개념은 안 쓰고 있고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DWDM에서 주로 이렇게 장거리형 맨이나 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WDM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오이 드실래요? 제가 항상 하는데 어떻게 외웠냐? 이게 O밴드, E밴드, S밴드, C밴드, L밴드, U밴드에서 O, E, 드 이거는 약간 복수처럼 해서 드, 실, 레, 유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오리지나 익텐드, 쇼데이브랜스, 컨벤션, 롱웨이브랜스, 울트라 해서 100, 여기 70입니다. 100, 70. 그 다음에 이게 35. 그러니까 100, 70. 70에서 절반 35. 그 다음에 60, 50이 됩니다. 요건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 여기 70. 70의 절반 35. 그 다음에 60, 50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기출령을 보면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1번. 여러 발광 소재에서 나오는 파장이 다른 광신호를 결합하여 전송하는 다중화 방식, 지금까지 얘기한 WDM이 되는 거죠. WDM. 참조하시고요. 2번 광통신에서 광 합하기 및 광 분배기, 얘를 광 합하기 얘를 먹스 얘기하는 거고요. 광 분배기 이제 디먹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먹스 디먹스로 구성되어 있는 거 WDM이 되죠. 한번 광케이블 통신의 구성에 있어서 정광 변환에 사용되는 여기 전기를 광으로 발전하는 거죠. 전기를 광으로 보낸다. 반도체 레이저 또는 발광 다이오드가 설치되는 곳은 이제 송신 측이 되는 거죠. 송신 측에서는 여기 보면 전기를 이제 광으로 해서 보내면은 수신 측에서는 광을 다시 전기로 해서 보낸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됐고요. 최근 장비는 광을 전기로 해서 스위칭하고 또 광으로 해서 보내면은 광으로 받아서 전기로 해서 스위칭하고 다시 광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정광으로만 외우시면 안 됐고 문제를 잘 읽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답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의 성격상 발광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신축이 정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3R 기능 리타이밍, 리쉐이핑, 리제너레이션, 리피팅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거 정답을 4번 쉽게 잡으시고요. 하단 참조하시고요. 5번 다음 중 광 강도 변조에서 맞는 것은 파장이 서로 다른 광신호 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변조 방식, 여러 광신호를 하나의 광속률에 전송하기 위한 행위, 광신호에 포함된 진유 성분을 제거하는 거 이런 거 없죠. 발광 다이오드의 시도 성분에 따라 변하는 시도의 변조 방식에서 광 강도 변조라고 해서 여기 보면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걸 인텐시브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광강도 변조는 발광 다이오드의 시도는 그 시도 신호에 따라 변화시키는 시도 변조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 시도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6번 ROADM이 OXC에 비해서 최대 장점은 OXC는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론상으로 나오는 문제고요. ROADM은 파장을 이렇게 분기결합하는 그런 그 WDM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DM하고 ROADM의 차이점은 WDM은 파장이 픽스가 되어 있지만 ROADM은 여기 보시면 리컨피그러블하게 파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 단위로 회선을 분기 결합하고 변경 가능하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스위칭 속도는 OXC가 더 좋을 수 있고 전광 광전 변화는 여기 OXC나 여기 ROADM이나 다 하는 거고요. 트랩 변화에 대한 대처 이런 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파장 단위로 회선을 분기 결합한다라는 게 ROADM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파장 분할 다중 전송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은 것은 광을 쏴야 되니까 발광, 받아야 되니까 수광이 있어야 되고요. 광을 또 여기 보면 분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광 분파기가 있어야 되고 광 반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광 분파기를 광 분배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캐리어 이더넷은 기존 랜 0에서 쓰는 이더넷 기술을 전달망 또는 백분망까지 확장시킨 기술이다. 다음 중 캐리어 이더넷 기술에서 단점을 변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그래서 캐리어 이더넷은 여기 보면 5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표준화된 서비스, 스탠다드라이제이션,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안정성, 세이프티, 서비스 품질에서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여기 보면 다 S로 해서 서비스 관련된 걸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QS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S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DWDM에 사용되는 파장 대역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면은 20나노는 WDM에 사용하는 거죠. 파장이 이렇게 되게 적은 게 DWDM이기 때문에 1.0, 0.8, 0.4 등이 DWDM에 사용하는 거고요. 요 20나노는 CWDM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파장 간격이 더 길다 이렇게 그래서 구현하기 쉽다. 그래서 얘는 CWDM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광통신에서 전송 용량을 증대시키는 고속화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광을 고속으로 보내는 거. 여기 보면 솔리톤 기술, WDM 기술, EDF 기술 이전은 그 광 증폭이 가는 거고요. 인텐시브 모듈레이션은 일반적인 그 광에 대한 광 강도 변조. 광을 시도 성분을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시도 성분을 변화해서 보내는 거가 되는 거고 요 위에 것들은 고속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시도 변조 기술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요 위에 거는 좀 더 광대역 전송하는 기술로 정리하시고요. 11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통신회선의 장비 명칭은 하나의 통신 시스템에서 SDH뿐만 아니라 여러 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MSPP라고 하고요. 현재 MSPP는 캐리어 이더넷이라든지 PTN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12번 광학 전송 시스템에서 전송 신호와 간섭을 유발시키는 역반사 잡음을 방지하기인 거. 그래서 광이 다시 들어오는 거를 반사하는 거. 그걸 우리가 광 아이솔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요. 여기 보면 광 신호를 여기 EDF의 증폭기가 있는데 이렇게 광이 나가는 게 다시 돌아오는 걸 방지하는 거. 얘를 광 아이솔레이터. 광을 고립시킨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터라는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3번 WDM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코어 횟수를 줄일 수 있죠. 광 수동 수자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양방향 전송이 당연히 가능하죠. 전송 거리는 TDM 방식보다 더 길다 해서 여기 2번하고 3번 헷갈릴 수 있는데 당연히 양방향 전송 가능한 거고요. 14번 WDM 기술에 대한 설명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광섬유 손실이 적은 500나노미터 영역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거 500나노가 아니죠. 얘는 0.8나노나 0.4나노미터의 그 대역이 그 파장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500나노는 전혀 없습니다. 장거리 전송을 위해 EDFA 같은 광 증폭기가 있고 여러 채널을 광학적으로 다중화하여 한 개의 광섬유로 통해서 전송할 수 있고 변조 방법, 아날로그, 디지털 등의 전송과 관계없이 어떤 광신호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 1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광 파장대역 여기 0.8나노 여기 보면 1.6나노 또는 0.4나노 대역 있죠. 그래서 위에 이 보기는 1번 500나노는 전혀 없어서 완전히 틀린 게 되겠습니다. 15번 WDM의 특징으로 아닌 것은 하나의 광섬유이 동시 전송 가능하죠. 광손실 보상을 위해 광 증폭기 사용하고 중장거리보다 단거리, 중장거리에 사용하는 거죠. 여러 파장대역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쉽게 3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 다음 중 광통신에 사용되는 레이저 특징 간섭성이 틀린 건 간섭성이 우수하다. 간섭이 좋다.
그런 간섭을 받는 게 아니고 간섭성이 좋다. 간섭에 우수하다. 매우 순수한 단색광을 방출하고 단위 명적당 출력이 직진이 강하죠. 직진이 약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직진성이 강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 17번 WDM 기술에서 친해서 적은 것부터 CWDM, DWDM, UDWDM에서 이거는 쉽게 1번 잡으셔야 되고요. 하단 참조하시고요. 18번 WDM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최근 나왔네요. 복수의 전달 정보를 동일한 파장이 할당하여 여러 개의 광섬유, 하나의 광섬유로 보내는 거죠. 여러 개의 광섬유가 아니고.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거리 전송을 위해 EDFA 라만 증폭기 사용하여 전송 손실을 보상하고요. 전송되는 파장 간격 및 파장 수에 따라 CWDM, DWDM으로 구분할 수 있고 IP, ATM, 소니 SDC 등 다른 프로토콜을 함께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쉽게 1번 잘 읽어보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C밴드 OE 드실래요라고 했죠. OE 드실래요 이렇게 외우라 했죠. 이제 맨 앞에 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1260부터 1362 5밴드 여기도 2밴드 그래서 여기 보면 100 여기 100 여기가 지금 70이 되고 여기가 35가 됩니다. 그래서 1530에서 1565가 되는데요. 1260을 외우고 52 드실래요를 외워서 100 70 35 그래서 요 C밴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요런 시험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쓰겠습니다.